잇몸이 검이잖아요. 그래서 잇몸이 많이 보이는 스마일이라고 그래서 거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무턱을 가진 사람들이요. 치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술 선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웃거나 하면은 뻘건 잇몸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스마일은 반대죠. 치아는 잇몸은 물론이고 치아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걱턱 양상에 있는 사람들이 로우 스마일이 많이 있는데요. 하악이 실제의 크기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주걱턱 양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것을 양악 수술하고 또 턱 끝을 앞으로 하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교정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요, 상악의 구치부를 함입시키고 또 전치부도 같이 함입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턱의 회전을 전 상방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턱의 모양을 앞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요, 교정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이 환자에서와 같이 실제로 턱의 길이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짧지는 않거든요. 근데 얼굴형에서 보면은 아래쪽 얼굴이 굉장히 뒤로 길죠. 그리고 뒤로 후하방으로 성장이 돼 있어서 비율도 이렇게 안 좋고 턱이 아주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교정을 치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턱의 방향을 전 상방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턱 끝이 앞쪽으로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이 개선되는 거죠. 옹니의 정의는 그러니까 치아가 많이 뻗치지 않고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옹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치아가 이렇게 뻗쳐 있는 경우보다는 다소 어려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은 뿌리를 더 잘 넣어야만 교정이 예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아만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잘 들어가게 교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래부터 이제 메탈 장치라고 그래서 우리 철기를 깐다고 하잖아요. 그런 장치가 있었고, 장치 자체가 이제 투명하게 개발이 돼서 철사 줄만 보이는 세라믹 장치가 있고요. 위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아래는 이 세라믹 장치를 하는 콤비네이션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다 안쪽으로 하는 설치 장치가 있고,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인비절라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장치는요, 이제 마찰력이 가장 작기 때문에 외모와 별로 상관이 없는 청소년들에서는 꽤 아직도 좋은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치료 기간이 좀 교정 치료가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투명한 장치를 붙이는 세라믹 장치가 좀 더 흔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직장 여성이나 뭐 장치를 조금 감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장치가 거의 보이지 않는 콤비네이션 장치를 많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설측 장치는 이제 위와 아래를 다 안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제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장치가 조금 이제 혀 쪽으로 있다 보니까 좀 불편감도 있고 해서 점차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비절라인 장치가 이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장치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투명한 장치를 매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치아가 움직이는 양을 단계별로 제작을 해서요. 예를 들어 뭐 1년이 걸린다 그러면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발음도 크게 지장이 없고요. 보시다시피 장치를 끼웠는지 안 끼웠는지 잘 모르고 아주 심리적으로 우수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몇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과 자기 케이스가 해당이 되는지 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정 장치는요, 제가 돌출입 교정 치료를 하면서 개발하게 된 방법입니다. 돌출입이 있을 때는 환자분들이 이제 장치를 밖으로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입 안쪽으로 장치를 고안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치근을 효율적으로 넣는 교정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아와 치열의 저항 중심점에 정확하게 힘을 전달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면 발치한 공간이 거의 다 메꿔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만 처음에 진행을 해도 정말로 입이 잘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입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우수해서요,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일단 훅 교정으로 1년 정도 입을 들어가게 하는 교정을 진행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설치된 훅은 제거하게 되고 밖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서 교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입체적인 3D 얼굴을 2D 평면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제 그동안에 이제 그간에 봐왔던 환자의 통계치를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돌출입 교정을 할 경우에는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 그거를 환자한테 적용을 시켜드리기 시작한 거죠. 또 이제 예측한 거로는 부족하죠. 왜냐면은 환자들이 자기는 이만큼 안 들어가기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되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얼마나 넣기를 원하는지 이제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인비졸라인을 하기 전에 구강을 스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얼굴의 변화도 중요해서 외관, 얼굴의 모양도 스캔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 자기의 삐뚤 치아가 어떻게 교정이 진행되며 또 최후에는 어떻게 맞물리게 되는지 아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치열의 상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본을 떠서 그거를 석고를 붓고 나서야 자기의 치열을 보고 그거를 또 예측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캐너로 자기의 그 삐뚤어진 치아를 다 볼 수도 있고 그것이 교정 후에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장치랍니다. 개방교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정상적인 교합은 윗니와 아랫니가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오픈 바이시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윗치열이 정출돼 있거나 아랫치열의 어금니가 좀 높아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앞니끼리 이렇게 당기는,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당기는 치료를 했는데 조직끼리 당기는 치료를 하면 항상 이렇게 재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정출된 어금니를 함입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솟아난 치아를 도로 눌러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죠. 턱은 윗턱하고 아래턱이 이렇게 아래턱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금니 쪽을 넣어주면 아래턱이 앞으로 이렇게 전상방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교정 치아를 떠있는 치열은 저절로 닫히게 되는 거죠.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미니 임플란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위던 아래던 경우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무턱일 때는 위치열을 함입을 시키고 주걱턱일 때는 하악치열을 함입을 시켜서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미니 임플란트가 잘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교정 치료가 되었습니다.